평생 10명 중에 9명은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두통을 경험해 본다고 합니다. 먼저 두통으로 이렇게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두통이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내 머리 안에 실제적으로 뇌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뇌혈관, 중풍 같은 질환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점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두통이 아니라 머릿속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두통의 증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통과 함께 첫 번째로 의식이 없어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동반된다. 혹은 이 단순한 메스꺼림 정도가 아니라 심한 구토와 함께 두통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몸에 힘이 빠지거나 이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두통이 찾아오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과 두통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급히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위험한 검사가 필요한 두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앓게 되는 만성 두통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그다음에 편두통, 군발성 두통 이 3가지인데요.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좀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뻐근하다, 무겁다, 머리가 쪼이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싸고 있는 근막이 긴장하고 머리를 받쳐주는 목의 근육이 긴장이 돼서 이 두통이 유발되는 건데요. 특히 이 목 쪽의 근육이 많이 굳어지게 되면 이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이 머리 쪽의 두통이 좀 더 가중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긴장성 두통은요, 일반적인 진통제라든지 한방 침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좀 쉽게 반응하고 쉽게 치료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긴장성 두통 말고 두 번째는 편두통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 다르게 박동성 두통이라고 해서 두통이 옥신옥신 심장이 뛰듯이 박동성을 가지고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편두통은 이 속이 좀 메스한 정도나 혹은 좀 구토가 생긴다든지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두통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올 것 같다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편두통은 강도가 일반 긴장성 두통보다는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방에 누워 있어야 된다거나 잠을 좀 자야 된다거나 겨우 좀 가라앉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통증이 일반 진통제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마트립탄, 나라트리탄 같은 편두통에 특징적으로 쓰이는 약물들이 따로 있고요. 또한 평소에 항경련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을 예방약으로 평소에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도 이런 편두통들은 이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편두통을 일으키는 부위를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좀 완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군발성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2가지 두통은 이제 여성분들에게 주로 다발하고 군발성 두통은 이제 남성분에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징적으로 이 군발성 두통은 통증이 아주 극심해서 눈알이 뽑아지는 것 같다. 눈 쪽으로 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들은 또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계절에 이렇게 모여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발성 두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두통들을요. 한방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픈 두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이 가슴 쪽에 막힘으로써 이 막힌 기혈이 머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두통이 있고요.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화나 열이 생길 경우에 이런 화가 위로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열이 차면서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이 담적이라는 이 찌꺼기가 소화기에 생기거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까 편두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스껍다든지 체한 것 같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주로 한의원에 오실 때도 저는 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머리가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띵한 것도 아니고 멍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맑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바로 이제 기혈이 부족해져서 허증성에 이런 보약을 써서 기혈을 채워줘야만 호전이 되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혈이 머리 쪽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머리가 멍하게 되는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들은 당연히 근본 치료가 필요하지만 급한 대로 내가 집에서 어떻게 머리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바로 두통에 쓸 수 있는 특효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이 뒤통수와 목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만져보시면 바로 눌러보니까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 풍지혈 쪽을 풀어주게 되면요. 머리 쪽이 전반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머리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도 평소에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의 혈자리는 이 각손혈자리라 그래서 이 귓바퀴 바로 위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는 머리가 아플 때 저절로 손이 가는 자리죠. 편두통이 특히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눌러보니까 아파요. 단단한 게 만져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여기를 항상 풀어서 이완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또한 이 근본적으로 사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0분 이상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이 두통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두통은 사실 잘 낫지 않고 흔하기도 한 질환이죠. 근데 두통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 때문입니다. 이 머리에는 뇌나 신경계 같은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뇌신경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기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통이 있으면서 앞이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시야가 평소보다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이나 양쪽 눈 다 시력이 나빠지는 시야나 시력의 급격한 변화가 두통과 함께 있을 때도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통이 나타날 때 의식이 좀 흐려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진다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좀 둔감해지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 이런 상태가 있을 때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두통이 너무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날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50대가 넘으신 환자분인데 이 40대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두통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날 때 이런 경우도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구토나 구역질, 또 졸리거나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심하게 동반될 때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통 때문에 CT나 MRI, 혈액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을 때 기질적 이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1,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적으로 두통 때문에 검사를 해보아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원발성 두통 중에서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그리고 분발성 두통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한번 보겠는데요. 긴장성 두통은 한 가지의 그 명확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통증에 대한 또 온도나 전기적 자극에 대해서 신경계가 좀 예민해져 있는 분들은 두통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이런 터치를 했을 때도 평소보다 예민해져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은 두통에 더 잘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오래되신 분들 역시 두통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두통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이 두통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정서적으로 좀 다운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정신 질환이나 증상을 의심해보고 또 그에 맞는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 긴장,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이다 보니까 불량한 자세나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있을 때 이런 상태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근육계에 긴장을 만들어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긴장성 두통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후두에서 시작해서 경추, 흉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붙어 있고요. 이 길게 붙어서 어깨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모근이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길게 붙어 있고요. 그만큼 큰 만큼 하는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옆으로 벌리거나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할 때도 승모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승모근의 이 별명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과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여기 승모근 많이 뭉쳤다, 승모근이 많이 딱딱하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승모근이 잘 뭉치고 잘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승모근 긴장이 지속되면은 이 후두부 쪽으로도 올라가서 긴장성 두통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목 앞쪽에 달려있는 흉쇄유돌근이나 목 뒤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후경근이나 경추의 작은 근육들, 또 이 측두부에 있는 측두근 같은 근육들이 긴장성 두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성 두통은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예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깨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깨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흉쇄요들근이나 사각근과 같은 목의 앞쪽의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 원장님께서 여러 이제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두통의 대부분은 근육 긴장으로 인한 두통이 되겠습니다. 이런 근육 긴장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어떤 자세를 오래 취했다든지 아니면 반복된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몸에다가 붙여서 들 때는 가볍지만 몸에 훨씬 떨어져서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듯이 우리 머리의 무게가 이렇게 거북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목 쪽의 근육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를 갖다가 5kg라고 했을 때 이 각도가 목의 각도가 30도가 됐을 때는 머리 무게가 22kg 정도, 그리고 60도가 됐을 때는 27kg 정도로 우리 목에서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의 근육들의 긴장이 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의 근육의 긴장이라고 했을 때는 뒷목 쪽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뒷목 쪽에 있는 후두하근, 경추기립근 이런 근육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목 앞쪽에 있는 흉쇄유돌근 아니면 사각근 이런 이제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도 문제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갖다가 풀어줬을 때 두통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이제 흔히 하는 치료법으로 침이나 여러 물리치료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추나 치료가 있습니다.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틀어진 뼈를 맞추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을 시키는 한의사가 하는 어떤 이제 수기요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지만 추나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골반까지 이 척추 전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가 무너져서 허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등이 굽게 되고 그것이 거북목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뿐만 아니라 등 그리고 허리, 골반까지 맞춰진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줬을 때, 틀어진 부분들을 잡아줬을 때 목이 훨씬 더 이제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추나 요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목과 이 어깨의 근육들이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피로도들도 많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환자분의 증상 중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바로, 점인가요? 네, 바로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쪼개지듯이 극렬하게 아프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셨어요. 자, 두통의 종류에서 부위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위를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 아프신 분은 사실 상당히 드문 편에 속합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한 두통이 후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왜 혈압이 올라가면 뒷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잖아요. 한방에서는 그것을 태양두통이라고 합니다. 태양경이 바로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돌아서 뒷목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압이 증가하면서 되는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뒷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한강증의 통증이 같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두통을 태양두통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몸살이 날 때 많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게 있을 때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양명두통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양명두통은 눈 쪽으로, 눈 위에 이제 눈썹 윗부분에 이마 있는 부분으로 오는 통증입니다. 보통은 미릉골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통증이 오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일 경우에 여기 있는 전정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구멍에 농이 차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눈썹 부분이 굉장히 아픈 그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양명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양두통이 있습니다. 소양두통은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편두통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관자놀이에서부터 옆을 측주 쪽으로 해서 한쪽이 아픈 게 좀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는 물론 양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의 특징이 이제 정수리 통증은 바로 한방에서는 거름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거름두통의 걸자는 사지가 굉장히 차고 이렇게 냉하고 걸랭이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힘이 쫙 빠지면서 차가워지는 그런 걸 말하고요. 이제 거름두통의 다른 말은 거력두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역은 기운이 거꾸로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지에 힘이 쫙 빠지면서 기운이 거꾸로 돌면 얼마나 이 몸이 극심하게 허한 상태이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몸이 굉장히 극심한데 걸음경에 한사, 나쁜 기운이 침범을 하면서 이 통증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특징은 정수리 부분에 굉장히 심한 쪼개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 3분 지속하고 하루에 2, 3번 정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게 꽤 오래 지속된 걸로 봐서는 기본적인 몸의 체질이 굉장히 냉하시면서 몸의 체질이 굉장히 냉하시면서 이제 보호를 잘 못해주면서 몸에 있는 순환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초에 말초 혈관이 자꾸 좁혀지고 몸이 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장 방광에 냉감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빈뇨라든가 또는 이제 소변이 굉장히 맑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체가 냉하고 무릎이 시린 증상도 나타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딱딱하고 보통 잘 굳는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또 찬 음식이나 찬 기운에 노출이 되면 이런 두통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 기운에 예민하시다면 또 이 거름 두통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평소에는 가슴과 머리 쪽은 굉장히 뜨거우면서 열과 땀이 조금 나시는 편이 많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상체 부분에는 좀 뜨겁고 하체 부분은 굉장히 냉한 이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시는 거름두통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의원에 가셔서 손발은 이제 순환이 잘 되는 침이나 뜸으로 치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탕약으로 양기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기가 너무 많고 양기가 부족하여서 이런 거력 증상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약으로 양기를 좀 많이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